특집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CCP의 비밀 공작과 포섭된 엘리트들. 이미 시작된 전쟁. 2022년 당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으로 한창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주선했다고 주장한 수감 중인 카이스트 출신 김성진 대표를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접견하고 나와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형 프리메이슨에 대해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 대표의 말을 빌려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특정 정치권 일사들이 일종의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의 비밀 결사인 프리메이슨처럼 한국 정치권에서도 학벌이나 특정 인맥에 하버드 등 해외 유학파, 특정 정치 계파 등을 매개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비밀스러운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세력, 다툼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런 말표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낙 프리메이슨이 비밀 조직이라 이 한국형 프리메이슨의 카르텔, 조직의 실체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한국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정치, 카르텔이 좌우를 막론하고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파의 정치적 도아리를 들고 자유우파의 발목을 잡고 집단 분탕질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카르텔 조직의 주변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뿌리가 친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섭된 친중 카르텔 조직은 여야를 넘나들며 반미 친중 노선을 유지하면서 암암리의 권력의 일정 부분을 틀어지고 정치판을 흔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우파의 발목을 잡아왔었고 언론과 사회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기 집단 또는 개인의 사적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왜 보수 정당 내에서 중도를 외치며 내부 총질을 하는 세력이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이들은 합리적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듭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우리의 정신과 정치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한국형 프리메이슨이라는 기괴한 단어 기억하시나요? 단순히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일까요? 오늘 그 베일을 완전히 벗겨드립니다. 일부 침투의 역사 수교와 환상의 시작. 한국 엘리트 집단이 중국 공산당 CCP의 공작에 노출되고 포섭되기 시작한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최근의 일이 아니라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지난 30여 년간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온 침투의 역사입니다. 1996년 한중 수교 직후 정치, 경제, 학계 등 대한민국 엘리트층은 중국을 기회의 땅이자 거대한 시장으로만 보았습니다. 초기 수법은 중국은 한중 우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이때부터 관시 문화라는 미명하에 한국 엘리트들에게 극진한 대접과 편의를 제공하며 심리적 무장 해제를 시켰습니다. 3단계 포섭 전략으로 공작. 1단계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한 매수. 2단계 학계 및 언론 침투, 인지전의 토대. 3단계 정치적 카르텔 형성, 한국형 프리메이슨의 실체. 중국 공산당 직속인 통일전선 공작부 UFWD는 한국 엘리트들을 공략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나는 뇌물, 투자금, 강연료 등 돈, 머니입니다. 둘째는 미인계, 허니트랩입니다. 중국 방문 시 여성 접대 등을 통해 약점을 잡고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영국, 미국 정보기관이 경고한 실체적 수법, 명예 honor. 중국 내 유명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나 고위층과의 독대 기회를 제공하여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한국 엘리트 집단에 대한 공작은 수교 이후 친구의 탈을 쓰고 접근하여 돈과 약점으로 올바매고 결국 정책적 배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프리메이슨 혹은 친중 카르텔의 탄생 배경입니다. 2부 정체. 누가 그들에게 영혼을 팔았나. 한국형 프리메이슨의 핵심은 비밀 결사가 아닙니다. 바로 포섭된 엘리트 카르텔입니다. 중국의 통일 전선 공작.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파워 엘리트를 포섭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다. 최근 미 FBI와 영국의 MI5가 경고했죠.
한국도 예외일까요? 우파 내부에죠. 왜 보수 정당 내에서 중도를 외치며 내부 총질을 하는 세력이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이들은 합리적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듭니다. 중국 자본의 덫, 제주도 땅, 대학가의 공자학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후원금,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중국 국적 개발자가 국내 대형 이커머스 서버에서 3,300만 명의 정보를 빼간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미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의 입술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기시되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침묵하는가? 10분 후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처한 진짜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삼부 위기, 무너지는 대한민국 안보 지도. 자, 이제 우리가 야권 내부에서 떠오르는 분탕질의 대명사, 그 배신자들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현실 정치에 눈뜬 분이라면 금방 몇몇 인물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들이 정말 중국과 연계됐냐고요? 증거가 있냐고요? 현상의 분석.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저버린 투표권 부여, 중국의 여론조작 세력, 댓글 부대에 대한 미온적 대처, 그리고 보수 진영의 분열, 인지잘. 중국은 가짜뉴스와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용해 한국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 내부에 배신자 프레임을 짜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 침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아래 한국의 8대 핵심 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빼가고 우리 엘리트들을 매수하는 그들, 그 매수된 엘리트들이 바로 가칭 한국형 프리메이슨이라 불리는 호섭된 리더들입니다. 사부 통일 전선 공작, 총 없는 정복 전쟁. 중국 공산당에게는 통일전선 공작부라는 거대한 기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는 자국 체제의 생존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고유의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이를 세 가지 보물 중 하나라고 불렀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적을 고립시키고 우리 내부의 엘리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섭의 3단계 엘리트 캡처, 1단계 매수, 사업권 보장, 유학자금 지원, 강연료 폭탄, 2단계 협박, 소위 미인계와 함정을 통한 약점 잡기, 3단계 동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상을 오염시킵니다. 오부 한국형 프리메이슨과 내부의 적. 왜 한국의 정치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여기서 한국형 프리메이슨 담론이 나옵니다. 특정 학벌, 특정 유학파, 그리고 중국 자본에 엮인 경제인들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입니다. 배신자 프레임의 실체. 중도라는 가면, 우파 정당 내에서 합리적 중도를 외치며 안보의 빗장을 푸는 자들입니다. 입법 로비, 외국인 중국인 투표권 유지, 차별금지법 등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 뒤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댓글 부대의 인지전, 중국발 IP에서 쏟아지는 여론 조작의 실체입니다. 육부 위기 보고서.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 되는가? 2026년 현재 우리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집니다. 침투의 현주소. 공자학원, 유교 문화권에 등을 업고 우리 의 머릿속에 중국식 사상을 주입하는 전초기지입니다. 비밀경찰서, 잠실의 중식당 논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거주 반중 인사들을 감시하고 납치하는 거점들입니다. 비밀경찰서 논란은 KBS에서 2023년 5월 16일에 글로벌 K,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논란이란 타이틀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기술 탈취, 반도체 배터리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배후에는 거대 자본의 유혹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 공산당 CCP 공작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부 계몽과 선언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집값이 뛰는 이유가 단지 국내 정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거대 자본으로 우리 영토와 기술을 사들이는 저들의 전략에 우리 정치인들이 놀아나고 있다면요. 이제는 분노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1. 디지털 상호주의. 우리 땅에서 투표하는 외국인. 우리 여론을 조작하는 해외 IP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이 가짜 중도 감별, 입으로는 우파를 말하면서 뺑동은 중국의 이로운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3. 한국판 파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 외국 정부의 돈을 받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나라를 살린다. 이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진실을 전국 방방곡곡에 뿌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배신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애국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빛을.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영상은 알고리즘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저들이 여론조작 부대를 동원해 이 영상을 내리려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배신자를 잊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깨어있는 당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에는 특격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검은 손 CCP 통일전선공작부의 킬체인을 가지고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